23%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국제비가 무엇인지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는 지방교부금으로 15조 9,850억엔, 총 예산 중 15.7%에 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공공사업 분야의 지출이 총 예산의 6.8%인 6조 9,099억엔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에 해당하는 방위비가 5조 2,574억엔, 교육비가 5조 6,025억엔가량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의 세출 부분은 77조 9,483억엔, 그러니까 총 예산의 76.8% 정도가 국가재정정책에 투입되는 지출이고요. 정책 예산 중 44%가량이 사회보험 지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올해 공적연금 예산이 50조 3,116억 원임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한국의 7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국의 2배가 넘는 이 엄청난 규모의 일본 예산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쓰여지는 걸까요? 이 방향성을 알기 위해선 일본의 예산 기조를 알아야 됩니다. 일본의 예산안 발표에는 이 예산 기조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바로 첫 번째가 일본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일본의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냐면요, 세입 세출 개혁을 통해서입니다. 아래 자료를 또 보시겠습니다. 세입은 2018년 59조 790억엔에서 2019년 62조 4,950억엔으로 5.8% 증가했고요. 반면 세출은 2018년 74조 4,108억엔에서 2019년 77조 9,482억엔으로 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작년보다 세입 세출의 불균형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5조 4,532억엔가량 세출이 더 많아 세입 세출의 구조가 여전히 불균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국가의 채무입니다. 국채 발행 누적 잔고는 지난해보다 1.9% 증가하여 896조 7천억엔, GDP 대비 158.4%에 달할 것으로 내려왔는데요. 일본 재무성에서는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7년 연속 국채 발행액이 감소하고 GDP 대비 국채 잔고 비율이 소폭 하락한 데 의의를 두고 있지만요. 2020년 누적 국채 잔고 900조엔 돌파와 GDP 대비 국채 잔고 비율 160%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의미를 두기에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일본 정부에서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는 예산 기조는 10월 1일로 예상되어 있는 바로 소비세 인상입니다. 8%에서 10%로 인상이 되고 그 파급 효과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른 편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게도 일본의 재무성은 저희가 했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일본의 내수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래 자료를 보시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10월 소비세율 인상이 5조 2천억엔 정도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 특별 조치 등 2조 3천억엔을 투입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여 경제적 악영향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지난번 10월 소비세 인상편에서 2014년 3%에서 5%로의 소비세율 인상이 당시 GDP 3%에 해당하는 14조엔의 소비 감소를 동반했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3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10월 위기설의 근거가 되고 있고요. 이전의 사례들을 되돌아보면 일본 소비세율 인상은 일본 경제의 악재임이 분명합니다. 10월 소비세율 인상을 내수 경제 진작의 기회로 보고 있는 일본 재무성의 판단이 맞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본은 폭풍이나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예산 기조로 국토광인화 정책이라는 예산 기조가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15조 정도인데요. 물론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미비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2012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아베 정권이 있는 기간 동안 이 국토광인화 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정하자고 하면 토건산업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냄새가 나죠. 10년 전에 어떤 분하고 비슷한 정책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일본 사정을 다 알지 못하니까 이 정도로만 추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소비세 증액분을 활용하여 사회보장 강화에 8,110억엔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그중 절반에 가까운 3,882억엔을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만큼 일본도 저출산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유아의 무상교육, 보육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한국의 보육 예산은 1조 1,759억 원인데요. 그보다 3배에 달하는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일본 정부는 무상 보육에 할당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정책이
한국에서 시행된다고 하면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본 경제 시리즈를 다루면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느낀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예산 기조를 살펴봤는데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본의 세입과 세출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고 다소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세 인상이 일본 내수 경제의 진작을 일으킬 것이라는 비이성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경제 성장이 어디서부터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민간과 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 6년 기간 동안 수출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다소 놀랍지 않나요? 일본 정부는 올해 일본의 GDP를 2018년 대비 1.3% 성장한 566조 1000억 엔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민간 최종 소비 지출과 민간 주택 투자, 민간 기업 설비 투자가 각각 1.3%, 1.2%, 2.7% 성장하며 일본 경제의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 최종 소비 지출과 민간 주택 투자, 민간 기업 설비 투자의 증가 전망에는 소비세율 인상 대응 효과가 전제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4년의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에 분명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물건값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줄곧 소비세율 인상이 2019년 일본의 내수 경제 진작에 중요한 동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예상인데요. 과연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소비세율 인상이 2019년 일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아베 내각에서 경제 활성화를 내수와 민간 부분에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해외 수요와 공적 수요 부분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일본 정부도 이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공적 수요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0.2%, 해외 수요는 0%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19년 8월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해외 부분에서는 0% 이하의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예산 부분을 살펴보는데 뭔가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국채 부분인데요. 가장 재밌는 부분이라 제일 마지막에 준비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일본 정부의 2019년 예산은 101조 4,562억 엔으로 세입 항목, 즉 정부 수입 부분에서 신규 국채 발행액은 32조 6,598억 엔으로 일본 정부의 국채 의존도는 32.1%입니다. 국채 의존도는 2013년 42.9%에서 2019년 32.1%로 7년 연속 줄어들고 있지만 이것은 국채의 증가 속도가 조금 줄어든 것이지 누적 국채가 감소한 것이 아닙니다. 누적된 국채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죠. 국채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수치일 뿐 일본 정부에게 큰 위안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출 항목 중에서 일본은 아예 국채비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국채비란 국채의 상환 및 이자 지불을 위한 경비입니다. 국채가 누적돼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갚아나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채 잔고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합니다. 국채비는 2019년 현재 전년 대비 1.2% 증가한 23조 5,082억 엔으로 101조 4,562억 엔의 세입 중 무려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24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채 상환 및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1년 예산의 절반 정도네요. 그럼 여기서 세입 부분에서의 신규 국채 발행으로 얻어지는 수입과 세출 부분에서의 국채비만 따로 떼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세출로 나가는 국채비는 23조 5,082억 엔, 세입 부분의 신규 국채 발행 수입은 32조 6,598억 엔으로 현재 세출 부분의 국채비는 세입 부분 국채 수입이 72%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5년, 10년이 지나고 일본의 누적된 국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의 예산에서 세출의 국채비가 세입의